펀드 매니저의 시각으로 시장의 여러 변수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인사이드 이준혁 유리자산운용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오셨습니다. 아침에는 투매가 나오는 것처럼 주가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 1.5% 하락, 낙폭을 조금 좁혀가는데, 이제 오늘 얘기, 대북악재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하겠고요. 글로벌 증시를 우리가 못 따라가는 이런 차별화 현상, 소위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4월 달면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은 좀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해소가 되는 걸로 보시는지, 그렇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보시는지.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디커플링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투자가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시장의 관심은 디커플링에 집중이 돼 있지만 디커플링이 언제 해소되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쪽보다는 다른 쪽을 조금 더 중요시 하시는 것이 향후 수익률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쪽이라 하면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 이제 이 디커플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3개월 정도 디커플링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3개월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가장 지금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커플링은 좀 구조적으로 조금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한국은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거에 더 빨리 회복은 한국이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혹은 일본의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하게 모든 선진국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을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을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 나라의 소비에 빗대서 좀 더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가 좀 더 빠른 회복을 보였던 국면과는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찾아야 될 것은 언제 과거 같은 모습으로 다시 디커플링이 해소돼서 더 선진국보다 더 빠른 경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아니고 그런 바뀐 상황 속에서 더 적합한 주식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디커플링 해소에 조금 신경을 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디커플링 해소에 많은 투자가들이 신경을 쓰는 동안에 우리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커플링에 또 신경을 좀 적게 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해서 코스피 지수와 종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011년도에 1700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1900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대략 한 15% 정도 상승을 한 셈인데요.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서 150만 원이 넘는 주가에 와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코스피가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대형주나 주식을 사시는 형태보다는 어떤 주식을 사시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종목에 좀 더 접근하시는 그런 투자가 조금 더 나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현재 장세에 맞는 종목 중심 접근을 가시라. 그렇게 하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인 전략은 좀 이따 다시 또 보겠습니다. 최근에 펀드 쪽은 어떻습니까?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경향인가요? 아니면 빠져나가는 상황인가요? 펀드 시장 현황하고 전망 좀 해주세요. 최근에 펀드가 2,000포인트 근접하면은 지속적으로 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매는 과거에 펀드를 가입하셨던 많은 분들이 리만 사태 이후에 손실이 나셨고 그 손실된 부분들이 다시 이제 BEP 수준으로 원본 수준으로 돌아오게 됨에 따라서 이제 환매 수량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전고점 수준에서는 항상 환매가 많이 나왔지만 그 환매가 일정 수준 끝나고 나면은 더욱더 큰 규모로 펀드로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투자처를 찾기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채권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자금들은 주식 투자를 할 유인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환매가 끝나고 나면은 전 다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이 환입되는 것은 뭐 시간이 소요될 뿐이지 확실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자산운용 이준혁 본부장 만나 뵙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펀드 전반적으로는 이제 2000년 다가오면서 환매 물량이 있었는데요. 섹터나 혹은 이제 펀드별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가치주들이 조금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소형주도 좀 중소형주 펀드도 괜찮았을 텐데요. 네, 성과가 좋은 펀드들은 어떤 겁니까, 최근에? 네, 최근 작년부터 보면은 가치주 펀드들이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중소형주 펀드에서 분명히 더 뛰어난 투자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가치주란 것들은 이제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다는 것이 가치주들인데요.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과거의 가치주라 불렀던 주식들이 과연 현재도 가치주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 펀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조금 좁혀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많은 중소형 펀드를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중소형주라는 것은 그 주식의 특성상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펀드 운용사가 과거부터 중소형에 대한 그런 많은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최근에 출시된 중소형주라든가 혹은 경험이 짧은 매니저가 출시하는 중소형주 펀드에 있어서는 좀 투자가가 본인이 원하는 스킴대로의 그 수익률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차별화를 해서 할 수 있느냐, 시장에 대한 생각, 지수 인덱스에 대한 생각보다는 개별 중소형주를 공략하자고 하셨고, 펀드도 그러니까 중소형주 펀드로 가자고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지수를 보는 이유는 말이죠. 뭐 인덱스나 혹은 뭐 대형주 꼭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장이 밀려버린다고 하면 중소형주나 중소형주 펀드도 또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부터 해서 2000까지 약 2배 정도 상승을 2004년부터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 코스닥은 오히려 500선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약간의 정부의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 이제 정부에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쳐서 이제 환율을 약세로 보낸다든가 해서 전반적인 GDP 상승을 꾀하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대그룹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현대차가 그랬고 삼성전자가 그랬고 많은 화학 주식들이 그랬고요. 근데 최근 지금 들어서고 있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는 우선 상생 기조라든가 그리고 국내 소비 위주의 진작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그 중소형주의 특성상 지수와 관계없이 네. 그 자체의 펀더멘탈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과정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도 굉장히 크게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보실 때는 특히나 장세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이 중소형주가 과연 좋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 정도 수준의 주가가 과연 기업 가치보다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네. 그 부분만 확신이 가지신다면은 시장 상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주식을 사시는 예, 것이 예. 항상 최적의 투자 수익률이 나올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펀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소형 펀드를 좀 압축해서 볼 때는 유리자산운용은 뭐 중소형주 펀드를 오랫동안 운영해서 수익을 잘 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소형 펀드도 많이 있겠죠. 투자자들이 선택할 때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나요? 네. 중소형주 펀드가 이제 방금 저희 유리자산운용에서는 2004년부터 출시해서 10년 정도 중소형주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라는 것들이 많은 투자가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단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중소형주는 그 가치가 커져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소외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형주보다는 굉장히 많은 다른 특징적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펀드를 오랫동안 운영해 본 회사에서 나온 펀드인지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중소형주 펀드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투자 가입자분들께서는 이 펀드는 중소형주 위주의 중소형주 펀드만 주식만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약관을 보면은 국내의 중소형주 펀드들은 약 30에서 50% 정도의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고 남은 50%는 기타 대형주에 투자하도록 지금 펀드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중소형주에 투자하겠다라고 투자하시지만 실제로는 50% 이상은 또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리자산 운용 예를 들면은 저희 유리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100%가 다 중소형주로만 편성되어 있는 국내 유일한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안에서 중소형주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그 중소형주 펀드에 과연 중소형주가 몇 프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알겠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중소형주 펀드를 잘 운영해 봤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다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유리자산운용은 중소형주 펀드로 유명하지만 꼭 유리자산운용 펀드만 있고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유리자산운용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너무 펀드만 또 얘기를 하시면 다른 또 데서도 항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비중이나 이런 걸 잘 살펴보시라는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IT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IT 실적이 실제로 과거에는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와 3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가 비중 확대의 호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디커플링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외국인 수급도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비중 확대를 IT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히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스마트폰 관련주가 굉장히 높은 상승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폰 관련된 주식들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아무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주로서 다 사지는 마시고 특히나 이제 뭐 음성의 고스펙화라든가 앞으로 미래가 조금 잘 보이는 쪽으로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당장 이제 오늘 뭐 북한 리스크 또 현대차 리콜 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장중 2%까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시황 판단,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꼭 북한 문제가 아니라도 조정을 한번 받을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2013년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완만하게나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질 때마다 시장을 보고 투자하신다면은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의 상승 모습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소비 위주의 성장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전 업종에 걸친 전반적인 상승이 많이 나타났던 반면에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우리나라 경기 회복도 좀 다른 상황입니다. 수출 통계만 해도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수출주 위주의 그런 너무 낙관적인 접근보다는 선별적으로 과연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개별적인 바텀업 어프로치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너무 이렇게 개괄적인 얘기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자막 준비한 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맞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관심 업종으로 그래서 ICT, 정보통신 관련주죠. 여기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 또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 주목하자. 예,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니저들은 오시면 종목이나 이런 걸 뭐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얘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전략을 좀 못 드리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업종 정도까지, 섹터 정도까지 저희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켓 인사이드 이준혁 유리자산운용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